카트만두 밸리가 확진자 누적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었고 활성 사례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왜 카트만두는 1000명의 누적 확진자가 있고 그리고 왜 800명이 넘는 이 그 활성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그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활성 사례가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금 거의 80%가 넘는 활성 사례를 보유한 데가 지금 카트만두 그 밸리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어제 그 올리 총리 그 코로나 진단 테스트 받았잖아요. 나왔어요. 8월 8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왔어요. 음성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식은 역시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카트만두 확진자 지역별 현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WFP 학생 식량 공급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8월 8일 코로나 19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동안 378명 늘었네요. 그래서 22,593명을 기록 중입니다. 카트만두에서는 조금밖에 안 떴어요. 62명밖에 안 떴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56명, 랄리푸르가 3명, 박타푸르가 3명. 역시 카트만두가 계속 많이 뜨고 있습니다. 많이 뜨고 있는데 그래도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어딥니까? 저는 좀 그래서 좀 안심하고요. 또 100명 넘으면 어떨까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활성 사례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701명입니다. 랄리푸르 같은 경우는 103명이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벌써 804명이잖아요. 근데 박타푸르가 안 보이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리고 그 포카라가 속한 카스키 많이 늘었어요. 카스키가 40명 정도였는데 지금 52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요. 사망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자 3명 나왔습니다. 3명 나와가지고 73명이 됐는데요. 사망자를 살펴보면요. 퍼르샤에서 74세 남성 1명, 그리고 모랑 디스트리트에서 58세 남성 1명, 그리고 파탄병원에서 또 사망자가 나왔네요. 카트만두에서 41세 여성, 카트만두 파탄병원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자가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완치자 499명 나왔네요. 그래서 16,313명이 됐습니다. 지금 회복률은 그래서 71.2%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치료 인원 124명 늘었네요. 124명 늘어서 6,20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역소 인원도 늘었습니다. 585명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585명 늘어서 1,792명 지금 기록 중입니다. 10,000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검역소 인원이 올라갔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7,788건 했습니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43만 5,289건을 실행 중입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좀 헛웃음을 지으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량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좀 느른 게 아닌가. 물론 뭐 대량 테스트를 해봤자 1,600명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웃었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브리핑 이렇게 하고요. 아참, 나의 히말라야에게 책은 사셨나요? 네, 제가 좀 이따 방송 예정입니다. 광고 예정입니다. 네, 전체 네팔 전체 현황과 그리고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은 8월 6일부터 야간 넉다운을 실행 중입니다. 왜 야간 넉다운이냐? 낮에는 다닙니다. 사람들 다 다니고 야간에만 넉다운 중이라 제가 이름을 야간 넉다운이라고 붙였고요. 8월 17일부터 국내선, 국제선 그리고 장거리 버스가 운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직항은 9월 29일까지 비행이 없다고 이렇게 공지가 뜬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가 됐죠. 8월 9일 일요일 날부터 15일 동안 카트만두 밸리에 있는 3개 디스트릭트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지방정부가 문을 닫습니다.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닫는다고 합니다. 민원실만 열고 나머지를 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 같은 경우 일단 서류 접수만 미리 해놓고 뭔가, 그리고 15일 후에 아마 열지 말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야간 넉다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간 넉다운을 실행하는 지역은요, 대부분 활성 사례가 디스트릭트별로 200명이 넘으면은 야간 넉다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트만두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1명, 랄리푸르가 103명 이런데, 랄리푸르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카트만두 밸리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카트만두 밸리의 디스트릭트가 카트만두, 랄리푸르, 박타푸르 3개가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사람들 집이 자연스럽게 뭐 경계선이 없이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할 때는 항상 카트만두 밸리는, 그래서 3개 디스트릭트를 따로 치지 않고 그냥 카트만두 밸리 이런 식으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랄리푸르나 박타푸르가 200명이 안 되는데도 같이 야간 넉다운에 같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디스트릭트가 3개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200명이 넘는 디스트릭트, 카트만두 밸리를 포함한 이런 데는 지금 차량 그리고 오토바이 홀수 짝수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 달력 끝자리 수를 보고 결정을 해서 다니고요. 그리고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통행 금지입니다. 사람도 통행 금지고요, 차량도 통행 금지입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 밖에서 카트만두 밸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요, 이 역시 매일 밤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는 카트만두 밸리 들어오는 거 통제됩니다. 다 통제가 돼서 카트만두 밸리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차량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비상 차량들은 예외예요. 비상 차량이라든지 물자 수송 차량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기자가 멀리서 사진을 망원 렌즈로 당겨서 찍었어요. 사람들이 도로 말고요, 도로 뒤에 있는 산 있죠, 산으로 걸어서 막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실렸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디스트릭트 간에 이동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A라는 디스트릭트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디스트릭트에서 검문소 바로 전까지 차로 일단 간대요. 거기까지는 가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차를 내려갖고 검문소를 애돌아서 걸어서 다른 디스트릭트로 간답니다. 그리고 그 디스트릭트에서 다시 또 그 디스트릭트 안에서는 차가 움직이니까 그 차를 타고 그 다음 방향 디스트릭트 쪽으로 또 검문소 전까지 간대요. 그리고 또 검문소 나오면은 또 걸어서 디스트릭트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카트만두를 들어온다고 합니다. 참 이게 뭐 머리가 좋으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프로토콜은요, 국경 폐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디아 국경 다 막혀 있고요. 그리고 중국 넘어가는 국경 다 막혀 있습니다. 오직 열려 있는 곳은 하늘길밖에 없는데, 하늘길도 전기 항공편은 막힌 상태고요. 지금 비행기로 고립된 네팔리들만 간간히 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디스트릭트 간 통행도 제한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디스트릭트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당이나 호텔 이런 데에서 대형 컨퍼런스나 세미나, 파티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문화관광항공부에서 8월 17일 공항 오픈과 맞춰서 프로토콜을 준비 중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8월 17일부터 매일 48편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국제선은 18개 지역, 이스탄불, 오만, 인디아, 광저우, 챙두, 두바이, 도하, 아부다비, 쿠알라룸푸르, 나리타, 방콕, 홍콩,
등이 지금 운영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카트만두 상황 더 지켜봐서 안 좋으면 이것도 아마 아니면 더 엄격한 프로토콜 할지 하여튼 뭐 지금 되게 그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빌건지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빌건지는 퍼르샤 디스트릭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빌건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퍼르샤 디스트릭트의 위기관리센터는 국립의과대학 병원을 코비드-19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퍼르샤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개의 병원의 병상 수가 모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국립의과대학병원을 공동병원하기로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스누 쿠마르 카리키 최고 지역 책임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소 300개의 코비드-19 치료 병상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위기관리센터와 보건인구관리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쪽에 지금 럭다운 들어간 상태인데도 계속 그 확진이 떠가지고 지금 병상이 거의 목에 꽉 찼나 봐요. 그래서 병상을 늘리려고 하나 더 증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이거는 병상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도 그 격리센터가 지금 모자라가지고 학교들을 다시 증발하고 있대요. 9월 1일 날 학교 문 못 열 것 같습니다. 지금 코비드-19이 다시 퍼지면서 격리센터 학교들을 다시 그 학교 본연의 것으로 돌렸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로 가고 있어요. 못 갈 것 같아요. 네, 다음 단신입니다. 카트만두 가나포카리 하리가옹 지역이 봉인됐습니다. 카트만두 가나포카리 하리가옹 지역은 같은 길에서 8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후 봉쇄되었고요. 이 감염자는 네팔 경찰, 그리고 경찰 가족, 그리고 그 지역 주택 소유자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하리가옹은 제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길이 한 뭐 커다란 길이 세 개인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경찰 가족이 살았던 거죠. 경찰 헤드쿼터랑 가까웠거든요. 거기가 걸어서 금방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기 토요일 날 8명이 확진이 되면서 여기 실링 처리됐습니다. 지금 실링 처리된 데가 아산 바자르 실링 처리됐죠. 그다음에 인드라촉 실링 처리됐죠. 비줄리 바잘 실링 처리됐죠. 그다음에 뉴로드 실링 처리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예요? 하리가옹하고 가나포카리 지역 실링 처리됐죠. 지금 대충 봐서 카트만두에 5군데가 지금 사람들 이동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지역 현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카트만두에. 좀 이따 그거는 체크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과 지역 단신 요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트만두 확진자 지역별 현황 쭉 불러드릴 텐데요. 되게 많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만두 계곡에 136곳에서 감염 지역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4개소 감염소에서는 5명 이상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네팔 경찰본부에서는 가장 많은 75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깔리마띠, 박바잘, 사마쿠시 지역은 10명씩의 사람들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코로나 역학조사 추적팀에 따르면요, 이 지역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와 떠라이에서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감염이 됐다고 하네요. 깔리마띠나 박바잘이나 사마쿠시는 카트만두 밸리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그런 번화가입니다. 그러면은 2주 동안 현재 감염된 장소를 불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찰본부는 참고적으로 넉살에 있습니다. 넉살 경찰본부 75명, 강갈라 병원 12명, 깔리마띠 10명, 박바잘 10명, 사마쿠시 10명, 사네파 9명, 버네스달리 8명, 테쿠 8명,
탕칼 8명, 트리브만 티칭 병원 7명, 발라주 7명, 반스바리 7명, 어산 6명, 비줄리 바자르 6명, 부다닐 컨터 5명, 둠바라이 5명, 가테쿨로 5명, 코테솔 5명, 마차포카리 5명, 부탈리사닥 5명, 시타파일라 5명, 딸치켈 5명, 넉살 5명, 파탄하스피톨 5명, 바키카나 5명. 네, 여기까지가 지금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5명을 넘는 지역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에 들어가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4명서부터 2명까지 있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카 4명, 발루어터 4명, 카투만두 시청 4명, 쿠판돌 4명, 탕콧 4명, 카투만두 메디컬 컬리지 3명, 솔루쿠테 3명, 아남너걸 3명, 보우다 3명, 이마돌 3명, 조르파티 3명, 발루아까니 3명, 벌쿠 3명, 방갈 3명, 컬렁키 3명, 짜벨 3명, 더친도카 3명, 키티푸르 3명, 수나코시 2명, 두아곳 2명, 쿨레솔 2명, 다파시 2명, 러건켈 2명, 타이바 2명, 딜리바잘 2명, 고타타르 죄송합니다. 고타타르 2명, 가나포카리 2명, 덜루 2명, 보타이티 2명, 찌아살 2명, 마하보우다 2명, 뉴로드 2명, 껍번 2명, 꿈말탈 2명, 너야바잘 2명, 펩시콜라 2명, 제트러파티 2명, 버순다라 2명, 라토풀 2명. 네, 이상이 지금 4명에서 2명 사이고요. 나머지는 1명씩 발생한 겁니다. 지금 불러드리는 거는요, 2주 안에 발생한 거예요. 최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최근에 활성화된 사례들입니다. 에어포트 1명, 알카병원 1명, BNDB 병원 1명, 방게무라 1명, 발콧 1명, 발쿠마리 1명, 바니아따르 1명, 바산다풀 1명, 버이세파티 1명, 비샬라갈 1명, 바그마티 부돌 1명, 짜빠가웅 1명, 쩌머띠 1명, 쩌빨리 1명, 짜쿠팟 1명, 쩌뻘까르카나 1명, 쩐드라기리 1명, 도비갓 1명, 고살라 1명, 건가부 1명, 과르코 1명, 그랜드병원 1명, 구에서르 1명, 걸프타르 1명, 카툰제 1명, 하티반 1명, 박타푸르 산업공단 1명, 조리부티 1명, 저룬쿠 1명, 자거티 1명, 깔로풀 1명, 깐티병원 1명, 기차포카리 1명, 라운절 1명, 로칸탈리 1명, 메디시티 병원 1명, 마칸 1명, 마리카타르 1명, 마나마이주 1명, 마할 락시미 1명, 사노티미 1명, 미트로팍 1명, 뉴버스팍 1명, 나라얀탄 1명, 네팔달 1명, 뉴바네솔 1명, 뉴로 병원 1명, 너야파티 1명, 옴바할 1명, 풀촉 1명, 뿌라노바네솔 1명, 순다르버스티 1명, 쉬암부 1명, 산투갈 1명, 시나몬걸 1명, 스타병원 1명, 순다라 1명, 수키다라 1명, 순다리절 1명, 선티나걸 1명, 수달 1명,
다르케솔 1명, 터멜 1명, 테초 1명, 트리프레솔 1명, 틴쿠네 1명, 타짤 1명, 띠미 1명, 따빠가웅 1명입니다. 네, 되게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카트만두 전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물론 뭐 개수가 적은 데는 적지만은 그 지역까지 한 명 한 명씩 있는 지역도 사실은 그냥 두면 안 되는 지역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5명 넘고, 말하자면 최근에 발생한 것 좀 보면은 6명 발생하고 8명 발생하고 이런 데는 다 지금 묶었어요. 다 묶었고, 경찰병원 같은 경우는 75명인데 묶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좀 뭐랄까 기준이 좀 안 맞아요. 어떤 지역은 숫자가 적은데도 확 실행 처리를 하고, 어떤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트만두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곳이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게 2주 동안에만 나온 거예요. 2주 동안에만 지금 감염이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커뮤니티 감염이 됐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좀 빨리 좀 잦아들길 바랄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FP 학생 식량 공급 프로그램. WFP는요, 말 그대로 세계 식량 계획입니다. 뭐 세계 식량 기구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WFP는 세계 UN 기구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는 약자로 WF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FP 그리고 미국 정부의 파트너십 덕분에 학교 급식을 놓친 아이들은 집에서 음식을 얻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봉쇄로 인한 네팔 어린이들의 가계소득 감소에 영향을 받아 네팔 어린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가 계속 폐쇄됐기 때문에 정부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던 24만 명의 어린이들이 특히 곡물이 부족한 극서부나 꺼날리 지방에서 영양 보충 식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팔 정부와 함께 세계 식량 계획 WFP는 미국 정부가 기부해준 1,500톤의 영양쌀과 렌틸 콩 그리고 식용유들을 시골의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비드-19 봉쇄 영향에 가장 취약한 극서부나 꺼널리 지역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팔 WFP 국장인 피파 브로퍼드 씨는 럭다운은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가 식사를 집에서 제공하는 데 훨씬 더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WFP의 식량 배급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정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자평하였습니다. 네팔 극서부의 가정들은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 충분한 일일 음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학교는 식량 부족 지역의 가난한 부모들에게 무료 점심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가정은 자영농이고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장들이 인도로 이주노동을 떠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비드-19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되려 인디아에서 네팔로 돌아온 실정입니다. 네팔 주재 미국 대사 랜디 베리는 극서부 지역이나 꺼널리 지방 학교 아이들에게 식량을 분배하기 위해 UN 세계 식량 프로그램 및 네팔 정부와의 파트너십은 어려운 시기에 15만 가정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더 많은 어린이를 등록하고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으로 영양 상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2005년부터 이어진 미국 정부의 아동 영양을 위한 식품 지원 사업은 네팔의 학교 급식 사업에 총 8,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여 25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WFP는 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네팔 정부와 함께 약 9만 5천 명의 학생들을 이미 네팔 정부의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통합시켰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WFP는 학교의 지역 식량 공급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005년부터 이 식량 배급을 했으면은 거의 15년을 넘게 했네요. 이렇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는 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NGO나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 잘 안 나와요. 나와봤자 한 5년? 최장기로 해봤자 5년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하고 WFP가 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방송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극서부 지역하고 그 꺼날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군기가 되게 많아요. 말하자면은 거기서 자영농으로 자기들이 그 곡식을 재배해서 자기들도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짓는데도 계속 곡식이라든지 렌틸 콩이라든지를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군기가 더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WFP나 아니면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그쪽을 먼저 선정을 해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 네팔 지도를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1 프로빈스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가장 못 사는 곳이 6, 7입니다. 6이 꺼널리고 7이 극서부입니다. 그리고 못 사는 데가 1 프로빈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네팔을 도와준다 그러면 원래 6, 7, 1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거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가장 풍족한 데는 카트만두예요. 카트만두가 속한 3 프라빈스, 바그마티 프라빈스고요. 그 다음에 포카라가 속해 있는 간다키 프라빈스. 이런 데가 지금 살만한 데인데 사실은 NGO들이나 이런 데는 단체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왜? 공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뭐 사업 집중을 좀 바꿔야 될 측면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본국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 대부분의 국제 NGO들은 카트만두와 포카라에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 프라빈스, 꺼널리 프라빈스나 7 프라빈스, 극서부 프라빈스나 1 프라빈스 이런 데서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네, 책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부터 만났던 서윤미 작가가 책을 내서 그리고 너무나도 네팔을 사랑하는 분위기에 월급을 쪼개서 지금도 계속 네팔 극서부 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받지도 않은 인세를 지금 또 극서부 쪽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제가 모습이 좋아 보여서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목은요, 나의 히말라야에게라는 책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 책을 방송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한번 뭐 어떤 책이야 하고 한번 봤는데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답니다. 되게 읽기 쉽게 되게 구어체로 쓰여져 갖고 되게 쉽게 읽었다고 하고요. 그 안에 보시면요, 아주 예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과 글로 된 게 아니고요, 예쁜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파를 그린 작가는요, 황수연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황수연 작가와 서윤미 작가가 합동으로 같이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꼭 이 책을 좀 사서 보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나 이 책 샀어요 하고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10명이 될 때까지 이 나의 히말라야 이 광고는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내일도 좀 새로운 소식, 좀 좋은 소식을 좀 찾아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좋은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팔에 안 좋은 소식만 많고, 아무튼 저는 내일도 새로운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에 전체 알림 설정 종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은 가장 먼저 네팔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TV의 최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